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인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주인 혹은 가족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절 사유가 타당하니까 임차인이 나왔습니다. 나오기로 해서 집을 빼줬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5%밖에 못 올리니까 많이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기존의 세입자가 너무 분할 거 아니에요. 이사도 갔고 새로 집도 알아봤고 여기서 오래 살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이것저것 준비도 해놓고 다 꾸려놨는데 이사를 했다 라고 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임차인이 보상받을 수 있거나 임차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많은 분들께 영상을 공유하고자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서두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결론적으로 보호라기보다는 이미 이사를 해버렸으니까 나온 다음에 얘기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상호 간의 협의나 합의예요. 나온 다음에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기 알고 보니까 본인이 들어와 사시는 게 아니거나 가족이 들어와 사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배상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게 합의인데요. 직접 처음에는 연락을 해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때는 임대차 조정 분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다 전화를 하면은 임대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분쟁 조정을 해주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타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이제 그렇게 하면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논리상 이런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협의가 우선인데 협의가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세 가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갱신 거절 당시에 월 차임의 3개월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만약에 저는 전세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전세일 땐 어떻게 하냐면 전월세 전환율, 렌트홈에서 전월세 전산율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혹은 네이버에 전월세 전환 이렇게 치면은 전환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나오거든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서 갱신 거절을 해서 주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3.75%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갱신 거절을 지금 했으면 3.75%인데 갱신 거절 당시 시점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전환율은 2년 전에 갱신 거절했다면 2년 전에 전환율로 기준을 잡아야겠죠.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전환율을 잡는 게 가장 맞으니까 일단 2차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월세는 월차임의 3배라고 하니까 쉬운데요. 전세금을 한번 볼게요. 전세금이 8억이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8억 곱하기 3.75% 나누기 12를 하면 월세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환 환산율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특정해 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아서 새로 받아서 이사를 했다, 혹은 이주를 했다. 이주를 할 때 이사비가 있죠. 그런 것들을 증빙을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비에 관련된 청구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세 50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를 월세 70에 새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차액이 20만 원이죠. 20만 원 차액에 2년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럼 1년만 계약한 사람들일 때는 어떻게 하죠? 1년치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을 청구하는 거고 2년을 주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2년치에 대해서 곱하기 24개월을 그러니까 곱하는 거예요. 살던 월세에 새로 받은 사람의 월세, 이 차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곱하기 24개월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실 텐데, 원칙적으로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피해액으로 선택해서 청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잘 얘기 안 됐다 이러면 이제 소호 제기를 해서 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서울시 전월세 보증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더블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 내용이 다 맞는 얘기고, 이럴 때 소송을 갔을 때 승률은 임차인이 거의 대부분, 거의 확실시 증명만 잘 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승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영상만 보시면은 임대인이 너무 나쁜 사람 같고 임차인 편만 드는 것처럼 영상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영상 자체, 내용 자체가 법을 어겨서 임대인이 어겼을 경우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저는 평소에 중개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의 중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평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신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에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막 이렇게 신고까지 막 적나라하게 하고 아직 앙심을 품어서 보복 심리로 이렇게 증빙해서 실제로 소까지 제기하는 분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사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집에서 살기 바쁘지 이거를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들어왔나? 월세 세입자가 들어왔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나중에 알게 되거나 이런 매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구했거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까지는 잘 안 하겠죠. 하지만 뭐 금액이 정말 크다 이러면은 피해에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더 안 좋은 집으로 가게 됐다 이러면 신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임대인분들도 무조건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만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임대인도 계약 갱신 거절 사유 9가지가 있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실거주 요건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위반했을 때 그걸 거짓으로 실거주 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때의 경우의 수를 오늘 설명을 드렸고 손해배상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 가장 금액이 큰 걸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